서울 중심가 최고급 VIP 병실. 밤 11시 고요한 복도에 오직 심장 모니터의 소리만 울려 퍼진다. 병상에는 대한민국 10대 재벌 성진그룹 회장 박영수가 의식을 잃은 채 누워 있다. 그의 곁에는 의외의 인물이 서 있었다. 며느리 윤미라. 장남 도연의 아내인 그녀가 회장의 침상 옆에서 차가운 미소를 짓고 있다. 간병인도 의료진도 모두 자리를 비운 이 늦은 시간. 미라는 회장의 귀에 입을 가까이 대고 속삭인다. 아버님, 이제 제 차례입니다. 도연 씨가 아니라 제가 이 집안의 주인이 되어야죠. 그 순간 의식을 잃었던 회장의 눈이 커다랗게 떠진다. 놀라움과 공포가 섞인 그의 눈빛. 심장 모니터가 급격히 요동치기 시작한다. 하지만 미라는 전혀 동요하지 않는다. 오히려 더욱 차갑게 웃으며 회장의 산소호스에 손을 뻗는다. 천천히 조용히 산소 공급을 차단하는 미라. 회장의 눈에서 생기가 사라져가고 심장 모니터의 소리가 점점 느려진다. 그때 병실 뒤편에서 헉하는 숨소리가 들린다. 돌아본 미라 앞에는 창백한 얼굴의 차남 준호가 서 있다. 늦은 병문안을 오다가 이 끔찍한 장면을 목격한 것이다. 형수님, 지금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준호의 분노 섞인 외침이 병실을 가른다. 하지만 미라는 당황하지 않는다. 잘 됐어요. 이제 진짜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겠네요. 심장 모니터에서 길고 긴 경고음이 울려 퍼진다. 성진그룹의 절대 권력자 박영수 회장의 마지막 순간이었다. 3일 후 서울 강남 최고급 장례식장 VIP홀. 성진그룹 박영수 회장의 연결식이 거행되고 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정재계 인사들이 줄지어 조문을 하고 언론사들이 플래시를 터뜨린다. 상주석에 앉은 장남 박도연은 무표정한 얼굴로 조문객들을 맞고 있다. 20년간 아버지의 후계자로 성진그룹을 이끌어온 그였지만 지금 그의 마음은 복잡하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 그리고 그 순간 병실에 있었던 아내 미라와 동생 준호의 이상한 분위기. 미라는 상주 부인으로서 완벽하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검은 한복을 단정히 차려입고 조문객들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며 때로는 눈물까지 흘린다. 누가 봐도 효부의 모범이다. 하지만 준호만은 그녀를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다. 그날 밤 병실에서 본 것이 환상일까? 정말로 형수가 아버지를. 준호는 자꾸만 그 장면이 떠올라 조문에 집중할 수 없다. 도연아, 정말 고생이 많다. 이제 그룹을 이어받아야 하는데 막중한 책임이겠어. 성진그룹의 계열사 사장들이 도연에게 인사를 한다. 모두가 당연하게 도연이 그룹을 승계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때 한 조문객이 다른 사람에게 귓속말을 한다. 그런데 소문 들었어? 회장님 재산이 조금 복잡하다던데. 일부가 다른 사람에게 간다던데. 숨겨둔 자식이 있다나 어쩐다나. 이 대화를 우연히 들은 준호의 얼굴이 굳어진다. 숨겨둔 자식? 아버지에게 그런 비밀이 있었단 말인가? 장례식이 끝나고 가족들만 남은 조용한 시간. 준호는 도연에게 다가간다. 형, 잠깐 이야기 좀 할까? 아버지에 대해서. 혹시 형이 모르는 게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무슨 소리야? 내가 20년간 아버지 곁에서 일했는데 모를 게 뭐가 있어? 이때 미라가 끼어든다. 준호 씨,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세요? 지금이 그런 말할 때인가요? 미라의 목소리에 날이 서 있다. 준호는 그녀의 반응이 오히려 의심스럽다.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걸까? 그날 밤 준호는 잠을 이루지 못한다. 아버지의 죽음, 그날 밤의 충격적인 장면, 그리고 오늘 들은 소문들. 모든 게 뒤섞여 머릿속을 맴돈다.
그는 결국 서재로 가서 아버지의 개인 물품들을 뒤져보기 시작한다. 아버지의 책상 서랍, 개인 금고, 서류들을 살펴보던 중 책상 뒤쪽에서 작은 열쇠 하나가 떨어진다. 준호가 아는 금고나 서랍의 열쇠는 아니다. 크기도 작고 모양도 일반적이지 않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성진그룹 본사에 일찍 출근해서 아버지의 회장실을 살펴보려 했다. 하지만 이미 미라가 와 있었다. 어머, 준호 씨. 일찍 나오셨네요. 형수님도 일찍 나오셨네요. 뭘 하세요? 회장님 물품들을 정리하려고요. 도연 씨가 이사하기 전에 미리 정리해 두라고 해서요. 미라가 회장실의 서류들을 정리하고 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다. 너무 체계적으로 마치 무엇을 찾고 있는 것처럼 정리하고 있다. 혹시 특별히 찾는 게 있으세요? 그냥 중요한 서류들이나 개인 물품들을 분류하는 거예요. 하지만 준호는 미라의 손놀림을 유심히 관찰한다. 그녀는 서류를 보며 뭔가를 확인하고 일부는 따로 빼두고 있다. 그리고 가끔씩 준호를 흘끔거리며 그의 반응을 살핀다. 점심시간 준호는 성진그룹의 법무팀을 찾아간다. 아버지의 개인 변호사였던 김 변호사를 만나기 위해서다. 사장님, 무슨 일로 오셨는지요? 김 변호사님, 아버지의 유언장이나 상속 관련해서 특별한 게 있었나요? 김 변호사의 얼굴이 미묘하게 변한다. 그건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시는지 그냥 궁금해서요. 혹시 우리가 모르는 상속인이나 재산이 있는 건 아닌지. 김 변호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연다. 사실은 회장님께서 특별한 지시를 하신 게 있긴 합니다. 유언장을 장례식 후 일주일 뒤에 공개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는 반드시 도연 사장님과 준호 사장님 그리고 한 분이 더 참석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한 분이 누구죠? 성진그룹 기획실의 한지은 대리입니다. 한지은? 준호는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다. 성진그룹에서 10년 넘게 일하고 있는 직원으로 능력은 뛰어나지만 매우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게 일하는 사람이었다. 일주일 후 성진그룹 본사 회의실, 유언장 공개의 날이 찾아왔다. 회의실에는 도연과 미라, 준호, 그리고 김 변호사가 먼저 자리를 잡고 있다. 모두가 한지은의 등장을 기다리고 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한지은이 들어온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그녀는 평소보다 더욱 긴장한 기색이 역력하다. 죄송합니다. 늦어서. 아니에요. 앉으세요. 한지은이 자리에 앉자 김 변호사가 봉인된 유언장을 꺼낸다. 회장의 직인이 찍힌 붉은 봉인을 뜯는 순간 이 가족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다. 그럼 이제 박영수 회장님의 유언장을 공개하겠습니다. 김 변호사가 봉인을 뜯고 유언장을 펼친다. 그리고 잠깐 유언장을 읽어본 후 얼굴이 굳어진다. 박영수 회장의 유언장. 나 박영수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장을 작성한다. 첫째, 성진그룹의 경영권은 장남 박도현에게 승계한다. 단, 이사회의 승인과 차남 박준호의 동의를 전제로 한다. 도연이 안도의 표정을 짓는다. 둘째, 회장 개인 재산에 관해서는 개인 재산 총 3천억 원 중 1,500억 원은 차남 박준호에게, 나머지 1,500억 원은 나의 딸 한지은에게 상속한다. 회의실에 정적이 흐른다. 딸, 한지은이? 도연이 벌떡 일어선다. 뭐라고요? 딸이라고? 한지은도 충격을 감추지 못한다. 김 변호사는 계속 읽는다. 한지은은 나와 죽은 이수연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다. 32년 전 사회적 여건상 인정할 수 없었지만 지금이라도 내 딸로 인정하고 싶다. 한지은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이수연 그 이름은 자신의 어머니 이름이었다. 어머니는 지은이 어릴 때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에 대해서는 한 번도 말해준 적이 없었다. 그리고 한지은에게는 성진그룹 지분 10%와 함께 이사회 참석권을 부여한다. 도연의 얼굴이 일그러진다. 이건 말이 안 돼. 아버지가 이런 유언장을 남겼을 리 없어. 미라가 도연을 말리지만 그녀의 표정은 의외로 평온하다. 마치 이미 이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형수님은 이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회장님께서 생전에 언젠가는 밝히실 거라고 하셨어요. 몇 년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도연이 아내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본다. 당신이 알고 있었다면 왜 나에게 말하지 않았어? 회장님께서 때가 되면 직접 말씀하신다고 하셨거든요. 회의실의 분위기가 험악해진다. 도연은 분노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다. 이건 조작이야. 분명히 조작이라고. 김 변호사가 조용히 말한다. 사장님, 이 유언장은 회장님께서 직접 작성하시고 공증까지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김 변호사가 서류를 더 꺼낸다. 회장님께서 미리 준비해 두신 DNA 검사 결과서도 있습니다. 검사 결과서에는 명확히 적혀 있었다. 99.97% 부녀관계. 한지은은 정말로 박영수 회장의 딸이었다. 도연이 의자에 주저앉는다. 이럴 수가. 32년 동안 우리가 몰랐다니. 김 변호사가 마지막 부분을 읽는다. 만약 내가 의도치 않은 죽음을 맞게 된다면 이 모든 상속은 한지은의 단독 상속으로 한다. 그리고 성진그룹의 경영권 역시 한지은에게 넘긴다. 의도치 않은 죽음? 준호의 머릿속에 그날 밤의 장면이 스쳐 지나간다. 미라가 산소호스를 누르던 모습. 혹시 아버지는 자신의 죽음이 자연사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예상했던 걸까? 미라의 얼굴이 미묘하게 굳는다. 만약 박 회장의 죽음이 의도적인 것으로 밝혀진다면 모든 재산이 한지은에게 넘어가게 되는 것이다. 회의가 끝나고 한지은이 먼저 자리를 뜬다. 복도에서 준호가 그녀를 붙잡는다. 지은 씨, 잠깐만요. 이 모든 게 갑작스러우시죠? 한지은이 눈물을 글썽인다. 저는 정말 몰랐어요. 회장님이 제 아버지라는 걸. 어머니는 뭐라고 하셨나요? 아버지에 대해서? 어머니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셔서요. 아버지에 대해서는 한 번도 말씀해 주신 적이 없어요. 준호는 한지은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정말로 자신의 출생에 대해 몰랐던 것 같다. 유언장 공개 후 일주일이 지났다. 한지은은 첫 이사회 참석을 앞두고 긴장하고 있었다. 준호와 만나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던 중 준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지은 씨, 혹시 아버지 죽음에 대해서 이상하다고 생각하신 적 없나요? 이상하다고요?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잖아요. 건강검진에서도 특별한 문제가 없으셨는데. 한지은이 생각해 본다. 그러고 보니 마지막에 회장님께 업무 보고 드렸을 때도 멀쩡하셨는데 언제 마지막으로 뵈셨어요? 돌아가시기 이틀 전이었어요. 그때 회장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지은아, 앞으로 힘든 일이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버텨라고. 그리고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준호에게 이걸 전해달라고 하시면서 봉투 하나를 주셨어요. 준호의 눈이 커진다. 봉투요? 지금 어디 있나요? 집에 있어요. 아직 열어보지는 않았어요. 당장 가서 확인해 봐야겠어요. 한지은과 준호는 급히 한지은의 집으로 향한다. 한지은이 서랍에서 봉투를 꺼낸다. 봉투에는 준호에게라고 적혀 있고 회장의 직인이 찍혀 있다. 준호가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는다.
안에는 편지 한 통과 작은 USB가 들어있다. 준호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 나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 것이다. 나는 며칠 전부터 불길한 예감을 느끼고 있다. 누군가 나를 제거하려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특히 미라를 조심해라. 그 애는 생각보다 위험한 여자다. 나는 그 애의 진짜 정체를 알고 있다. USB에 모든 증거가 들어있으니 필요할 때 사용해라. 준호의 손이 떨린다. 그리고 지은이를 부탁한다. 그 아이는 내가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딸이다. 32년간 숨겨둔 것이 미안하지만 이제는 그 아이가 우리 가족을 지켜야 할 때가 왔다. 만약 내가 의도치 않은 죽음을 맞는다면 모든 것을 지은이에게 맡긴다. 그 아이만이 진실을 밝히고 가족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준호가 USB를 컴퓨터에 꽂는다. 파일이 여러 개 들어있다. 첫 번째 사진을 열어본다. 미라가 어떤 남자와 미래하는 모습이다. 그 남자는 성진그룹의 경쟁사인 대한산업의 전무다. 두 번째 사진은 더욱 충격적이다. 미라가 그 남자에게 성진그룹의 기밀 서류를 건네는 장면이다. 문서 파일을 열어보니 미라의 과거 경력이 상세히 조사되어 있다. 그녀는 결혼 전 대한산업에서 일했고 도영과의 결혼도 계획적인 것이었다는 내용이다. 마지막으로 녹음 파일을 재생한다. 미라와 대한산업 전무의 대화 내용이다.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회장이 죽으면 도연이 그룹을 물려받을 거고 그럼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하지만 너무 서두르지 마. 자연스럽게 해야 해. 걱정 마세요. 회장은 이미 늙었고 몸도 약해졌어요. 준호와 한지은은 할 말을 잃고 서로를 바라본다. 미라는 처음부터 성진그룹을 빼앗을 목적으로 결혼한 것이었다. 이제 확실해졌네요. 한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그럼 정말로 회장님이 내 형수가 아버지를 죽인 거예요. 그날 밤 제가 직접 봤거든요. 형수가 아버지의 산소호스를 누르는 걸 직접 보셨다고요? 네. 하지만 증거가 없어서 확신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 자료들을 보니까 한지은이 갑자기 불안해진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이 사실을 공개해야죠. 형수의 정체와 아버지 죽음의 진실을. 그때 한지은의 휴대폰이 울린다. 미라에게서 온 전화다. 지은이, 지금 뭐해? 저녁 같이 먹을래? 한지은이 준호를 바라본다. 준호가 고개를 젓는다. 아직 들키면 안 된다. 오늘은 좀 피곤해서요. 그래. 그럼 내일은 어때? 우리 이제 가족인데 자주 만나야지. 생각해 볼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지은이 말한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른 척 해야 하나요? 일단은 그래야죠. 준비가 다 될 때까지는. 지은 씨, 이제 우리가 아버지의 복수를 해야 해요. 복수요? 네. 형수를 법정에 세우고 진실을 밝혀야 해요. 그리고 성진그룹을 지켜야 하고요. 한지은이 불안해한다. 저 같은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아버지께서 지은 씨를 선택하신 데는 이유가 있어요. 준호가 한지은의 어깨를 붙잡는다. 지은 씨, 이제 당신이 진짜 성진가의 딸이 되어야 할 때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서 이 가족을 지켜주세요. 한지은의 눈에 결심이 서린다. 알겠어요. 해보겠어요. 다음 날 성진그룹 이사회의실. 한지은이 처음으로 이사회에 참석하는 날이다. 검은색 정장을 차려입고 당당하게 회의실에 들어선다. 이사들의 시선이 일제히 한지은에게 쏠린다. 도연이 회의를 시작한다. 오늘부터 새로 이사회에 참여하게 된 한지은 이사를 소개하겠습니다. 회의가 진행되면서 대한산업과의 합병건이 논의된다.
대한산업 측에서 우리와 전략적 제휴를 제안해 왔습니다. 물류와 유통 분야에서의 협력이 주요 내용입니다. 한지은이 갑자기 손을 든다. 잠깐만요. 모든 시선이 한지은에게 쏠린다. 대한산업과의 제휴,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요? 김상무가 당황한다.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대한산업은 최근 몇 년간 우리의 주요 경쟁사였습니다. 갑자기 협력을 제안하는 것은 뭔가 다른 의도가 있을 수 있어요. 이사들이 웅성거린다. 신입 이사의 날카로운 지적이 의외다. 미라가 끼어든다. 한이사 하지만 사업은 때로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법이에요. 과감함과 무모함은 다르다고 생각해요. 한지은이 미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한다. 미라의 얼굴이 순간 굳는다. 저는 반대합니다. 대한산업과의 제휴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진다. 신입 이사가 이렇게 강하게 의견을 표명한 것이 의외다. 미라가 작은 목소리로 말한다. 한이사 너무 성급한 것 아니야? 성급하지 않아요. 신중한 거예요. 한지은과 미라 사이에 긴장감이 흐른다. 결국 도연이 결정한다. 일단 대한산업권은 보류하죠. 더 검토해보고 다음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미라가 한지은을 붙잡는다. 지은아, 잠깐 이야기 좀 할까? 둘만 남은 회의실에서 미라가 말한다. 지은이 오늘 좀 이상했어. 왜 그렇게 대한산업권에 반대했어? 그냥 직감적으로 좋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직감? 미라가 차가운 미소를 짓는다. 이사회는 직감으로 하는 게 아니야. 좀 더 신중하게 행동해야 해. 신중하게요? 한지은이 미라를 똑바로 바라본다. 언니께서도 신중하게 행동하세요. 특히 대한산업과 관련해서는요. 미라의 표정이 순간 변한다. 뭔가 알고 있다는 듯한 한지은의 말투에 경계심이 든다. 무슨 뜻이야? 별 뜻 없어요. 그냥 조심하라는 말이에요. 한지은이 회의실을 나간다. 미라는 그 자리에 서서 한지은의 뒷모습을 바라본다. 뭔가 이상하다. 순진하기만 했던 한지은이 갑자기 달라졌다. 그날 저녁, 한지은과 준호가 다음 계획을 논의하고 있다. 오늘 이사회에서 잘했어. 형수가 당황하는 것 같았어. 네, 저도 느꼈어요. 대한산업 얘기만 나와도 표정이 달라지더라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야겠어. 형수의 정체를 폭로하는 거. 준호가 계획을 설명한다. 일단 경찰에 신고하고 아버지 죽음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자고. 하지만 증거가 충분할까요? USB의 자료들과 제가 목격한 내용, 그리고 아버지의 편지까지. 충분히 의심할 만한 상황이지. 그럼 도연 오빠한테는 언제 말할 건가요? 형수가 체포된 후에. 그 전에 알면 형수에게 귀띔할 수도 있어서. 한지은이 고개를 끄덕인다. 알겠어요. 그런데 정말 무서워요. 만약 언니가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걸 눈치채면. 걱정하지 마. 우리가 조심스럽게 움직이면 돼. 다음 날 준호는 서울지방경찰청을 찾아간다. 강력팀 김영사와 면담을 가진다.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 수사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수사요? 사인이 자연사로 나왔는데요. 새로운 증거가 있습니다. 준호가 USB와 편지를 제출한다. 김영사가 자료를 검토한 후 표정이 굳어진다. 네, 제가 직접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며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기다리겠습니다. 한편 미라는 뭔가 불안함을 느끼고 있었다. 한지은의 변화된 모습, 그리고 준호의 이상한 행동들. 뭔가 자신에게 불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다.
미라는 대한산업의 전무에게 전화를 건다. 미라예요. 무슨 일이야? 혹시 우리 일이 들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한지은이란 아이가 갑자기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고 있어요. 한지은? 회장의 숨겨진 딸 말이야? 네. 처음엔 순진한 줄 알았는데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전무의 목소리가 차가워진다. 그럼 빨리 정리해. 들키기 전에 네가 알아서 해. 우리 관계가 발각되면 안 되거든. 미라의 얼굴이 어두워진다. 이제 더 과감한 행동을 취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일주일 후 드디어 경찰이 움직였다. 김 형사가 준호에게 연락을 한다. 사장님, 증거 검토 결과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오늘 오후에 윤미라 씨를 소환할 예정입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상대방이 눈치챌 수도 있으니까요. 준호는 즉시 한지은에게 연락한다. 지은아, 드디어 시작됐어요. 그날 오후 성진그룹 본사는 발칵 뒤집어진다. 경찰이 나타나 미라를 연행해 간 것이다. 직원들은 모두 당황하며 웅성거린다. 도연은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이게 무슨 일이야? 왜 미라를 데려가는 거야? 형, 이제 진실을 말씀드릴게요. 무슨 진실? 아버지께서 자연사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형수가 아버지를 죽였어요. 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뭐라고? 무슨 소리야? 준호가 모든 것을 설명한다. 그날 밤 병실에서 목격한 일, 아버지가 남긴 편지와 USB의 내용, 미라의 진짜 정체까지. 도연은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한다. 그럼 미라가 처음부터 우리를 속인 거야? 네. 대한산업의 스파이였어요. 형과의 결혼도 계획적인 거였고요. 한지은도 나타나서 도연에게 말한다. 사장님 죄송해요. 미리 말씀드리지 못해서. 지은이 너도 알고 있었어? 네. 며칠 전에 알게 됐어요. 도연이 의자에 주저앉는다. 20년을 함께 살았는데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니. 경찰서에서는 미라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다.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하던 미라였지만 USB의 증거들과 준호의 목격 증언 앞에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정말 회장님을 죽인 건 맞나요? 김 형사의 질문에 미라가 고개를 끄덕인다. 왜 그런 일을 했죠? 성진그룹의 정보를 빼내기 위해서였어요. 회장님이 뭔가 눈치채기 시작해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어요. 대한산업과는 어떤 관계죠? 제가 원래 거기서 일했어요. 도연 씨와 결혼한 것도 계획적이었고요. 모든 진실이 밝혀졌다. 미라는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고 대한산업 전무도 공범으로 체포되었다. 한 달 후 성진그룹 회의실 임시 이사회가 열렸다. 안건은 새로운 경영진 구성이었다. 미라 사건으로 인한 혼란을 수습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 경영진을 개편하겠습니다. 도연이 말한다. 사건의 충격으로 많이 수척해진 모습이다. 저는 회장직을 사퇴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사건으로 회사에 피해를 끼쳤습니다. 책임을 지겠습니다. 아버지의 유언대로 한지은 이사가 회장직을 맡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지은이 놀라서 일어선다.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한 이사가 이제 해야 할 일이에요. 준호가 말한다. 아버지께서 당신을 선택하신 이유를 이제 알겠어요. 위기의 순간에 가족을 지키고 진실을 밝혀낸 사람은 당신이었어요. 이사들도 고개를 끄덕인다. 한지은의 용기와 지혜를 인정하게 된 것이다. 그럼 맡아보겠습니다. 한지은이 결심을 다진다. 6개월 후 성진그룹은 한지은의 리더십 아래 새로운 전성기를 맞고 있다. 미라와 대한산업의 방해 공작이 사라지자
회사는 더욱 탄탄해졌다. 한지은은 회장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본다. 아버지의 사진이 책상 위에 놓여 있다. 아버지, 제가 해냈어요. 가족을 지키고 회사도 지켰어요. 준호가 들어온다. 한 회장, 이번 분기 실적이 나왔어. 역대 최고 수준이야. 정말요? 다행이네요. 아버지께서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두 남매는 창밖의 서울 전경을 바라본다. 성진그룹 빌딩들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다. 도연은 지금 해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다. 상처를 치유하고 재기를 준비하는 중이다. 언젠가는 한국으로 돌아와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미라는 15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정에서 마지막까지 뉘우치지 않는 모습을 보였지만 정의는 승리했다. 1년 후 성진그룹 창립 50주년 기념식. 한지은이 회장으로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성진그룹은 지난 1년간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련을 통해 우리는 더욱 강해졌습니다. 무엇보다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객석에는 준호와 성진그룹 임직원들, 그리고 해외에서 돌아온 도연의 모습도 보인다. 앞으로의 성진그룹은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진정한 가족 경영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고 박영수 회장님께서 꿈꾸셨던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가족들만 모인 조용한 자리. 한지은, 준호, 그리고 도연이 함께 앉아 있다. 오빠 이제 정말 괜찮으세요? 응, 이제 괜찮아. 많이 아팠지만 이제는 진짜 가족이 누군지 알겠어. 도연이 한지은의 손을 잡는다. 지은아, 고마워. 네가 아니었다면 우리 가족은 완전히 무너졌을 거야.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죠. 준호가 말한다. 아버지께서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다시 뭉쳤다는 걸. 세 사람은 창밖의 석양을 바라본다. 아버지의 사진이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다. 마치 흐뭇하게 웃고 있는 것 같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네요. 한지은이 중얼거린다. 그렇다. 복수는 끝났고 진실은 밝혀졌다. 이제는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야 할 시간이다. 진정한 가족은 피로 연결된 것이 아니라 사랑과 신뢰로 이어진 것이다.